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그날 밤 장원 농장 주인 존스는 곤드레만드레의 술에 취해 닭장문까지는 그럭저럭 잠갔지만 닭들이 드나드는 구멍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존스는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 이리저리 비틀대는 둥근 등잔 불빛에 맞추어 마당을 휘청거리며 가로지른 뒤 뒷문을 향해 장화를 걷어차듯 벗어던졌다. 그러고는 부엌에 놓인 맥주통에서 그날의 마지막 맥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신 다음 침대로 비틀비틀 기어 들어갔다. 아내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이미 곤히 자고 있었다. 존스 부부의 침실 불이 꺼지자 농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물들 축사에서 부스럭부스럭 푸드덕푸드덕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품평회에 나가 상을 탄 적이 있는 미들 화이트종 수퇴지 메이저 영감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말이 농장 안에 쫙 퍼져 있었다. 동물들은 존스가 확실히 사라지고 나면 큰 헛간에 모이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메이저 영감은 이 농장에서 워낙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영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1시간쯤 잠을 덜 잘 자세가 되어 있었다. 큰 헛간 한쪽 끝, 집 더미로 쌓아 올린 일종의 연단 위에는 메이저 영감이 벌써 와서 들보에 매달린 등잔불 아래에 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메이저 영감은 올해로 12살이었는데 요즘 살이 많이 붙었음에도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다. 또 자른 적이 없어 길게 드러난 송곳니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인자해 보였다. 얼마 안 가 동물들이 속속 모여들더니 저마다 자기들 편한 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블루벨, 제시, 핀처라는 개 3마리가 가장 먼저 왔고 다음으로는 돼지들이 도착해 연단 바로 앞에 깔린 집더미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턱 위에 올라가 앉았고 비둘기들은 석가래 위로 푸드덕거리며 날아 올라갔다. 양과 소들은 돼지들 뒤에 앉아서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마차를 끄는 2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는 집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동물들을 밟을까 털로 뒤덮인 힘센 말굽을 조심조심 떼어놓으며 아주 천천히 함께 들어왔다. 클로버는 서서히 중년으로 넘어가는 튼실한 앞말이었는데 4번째 새끼가 태어난 뒤로는 예전의 그 미끈한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말로 키가 손의 폭을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거의 18폭이나 되었다. 힘도 평범한 말 2마리를 합친 것만큼 셌다. 단 콧등의 흰 점 때문에 조금 미련해 보였고 실제로도 머리가 썩 좋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직한 성격과 일할 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힘 때문에 그곳 동물들에게 널리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말들 다음으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들어왔다. 벤저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성질도 가장 괴팍했다. 벤저민은 말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따금씩 입을 열 때면 대부분 빈정거리기만 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팔이나 쫓으라고 자기에게 꼬리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 차라리 꼬리도 없고 팔이도 없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식이었다. 또 벤저민은 농장 동물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런 벤저민도 물론 공견연히 드러내며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복서에게만큼은 애정이 넘쳤다. 그 둘은 일요일마다 과수원 너머의 작은 박목장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함께 풀을 뜯었다. 복서와 클로버가 막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어미 잃은 새끼 오리들이 가녀린 목소리로 꽥꽥대며 들어왔다. 새끼 오리들은 밟히지 않을 만한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클로버가 긴 앞다리로 둥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새끼 오리들은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가 곧 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존스의 이륜마차를 끄는 예쁘기는 하지만 조금 멍청한 하얀 앞말 몰리가 각설탕을 우물거리며 사뿐사뿐 고상을 떨면서 들어왔다. 몰리는 앞으로 쭉 걸어나가더니 연단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흰 갈기를 따을 때 함께 섞었다인 제 빨간 리본을 남들이 좀 봐주기를 바라며 요염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진짜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언제나처럼 가장 따뜻한 자리를 찾다가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파고들었다. 그러고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내내 기분 좋게 가르릉거리기만 했다. 뒷문 근처 횃대 위에서 자고 있는 애완용 까마귀 모지스만 빼고 드디어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모인 것 같았다. 동물들은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을 하고 저마다 편한 자세로 앉아 메이저 영감의 말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을 둘러보며 목청부터 다듬은 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동무들,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 거요. 하지만 내 꿈 얘기는 조금 미루고 다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소. 동무들, 내가 동무들과 함께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그동안 터득한 지혜를 동무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소. 나는 꽤 오래 살았소. 덕분에 우리의 혼자 누워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도 참 많았다오. 그래서 감히 주장컨대 나는 이 세상의 인생 섭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소. 지금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관한 것이오. 자, 동무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소이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주 짧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받아먹으며 살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동물은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 짜내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끔찍하고 잔인하게 도살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1살 전이면 모를까 1살이 넘으면 휴식이 무엇이고 행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은 영국에 존재하지 않소. 영국에서는 그 어떤 동물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오. 그래요. 우리 동물들은 비참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이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섭리 탓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번듯한 삶을 줄 수 없는 거요? 아니, 그렇지 않소 동무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땅이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도 너끈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이 농장만 해도 최소 12마리, 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다오. 아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편안함과 품위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소? 왜? 바로 우리가 애써 생산한 것들을 인간들에게 거의 모두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요. 자, 동무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렇소.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적이오. 인간들만 몰아내면 굶주림과 정도를 넘어선 고된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인간은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유일한 창조물이오. 젖도 못 만들고 알도 낳지 못하지. 힘이 없어서 쟁기도 못 끌고 너무 느려 토끼도 못 잡지. 그럼에도 인간은 동물을 다스리고 있어. 동물들한테 일은 죽어라 시키면서 먹을 것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죄다 가져가고 있어.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땅을 갈고 우리의 똥으로 땅에 거름을 주지만 정작 우리 중에 헐벗은 가죽 말고 뭐라도 좀 더 가진 이는 아무도 없소. 자,
내 앞에 앉은 젖소 양반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짜낸 젖이 대체 몇천 리터나 돼요? 여러분의 튼튼한 송아지들을 기르는 데 쓰였어야 할 그 젖은 다 어떻게 됐소? 우리 적들의 목구멍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넘어가지 않았소? 암탉 양반들, 댁들은 어떻소? 작년에 알을 몇 개나 낳았고 그중 몇 개나 병아리가 되었소? 나머지는 존스와 그 족속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죄다 시장으로 팔려나가지 않았소?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망아지 네 마리는 지금 어디 있소? 당신이 늙으면 당신을 부양하고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할 당신 새끼들 말이오. 다들 태어난 지 1년이 되자 내다 팔리지 않았소? 당신은 다시는 그 아이들을 보지 못할 거요. 망아지를 4마리나 낳고 들판에서 그리도 고되게 일했건만 그 대가로 쥐꼬리만큼의 먹이와 마곶감 말고 대체 뭘 받았소?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조차 명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물론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 불평할 게 없소. 이미 10여 년이나 산 데에다 후손도 400마리나 넘게 봤으니 바로 이게 돼지가 누려야 하는 자연스러운 삶이라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동물도 잔인한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오. 자, 이 앞에 앉아있는 젊은 돼지분들, 여러분은 아마 1년 안에 도살대에서 비명을 지르며 생을 끝내게 될 거요. 소, 돼지, 닭, 양,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무도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말이나 개라고 해서 딱히 나을 것도 없기는 하지. 이봐요, 복서. 당신은 그 튼튼한 근육이 힘을 잃는 날 존스가 도축업자한테 팔아버릴 거요. 그러면 그 작자는 당신의 목을 쳐 사냥개에게 줄 숲으로 만들어 버릴 테지. 개들은 늙어서 이빨이 빠지면 존스가 목에 벽돌을 매달아 가까운 연못에 빠뜨릴 테고 말이요. 어떻소 동무들? 우리의 삶이 인간의 횡포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나 분명하지 않소? 먼저 인간을 없애야만 우리들 노동의 결과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겠소? 그렇소. 인간들을 몰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오. 반란. 이것이 바로 내가 동물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요. 반란의 그날이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오. 일주일 뒤일 수도 100년 뒤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발밑에 놓인 지푸라기가 내 눈에 확실히 보이듯 정의 역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이요. 따라서 남은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오. 동무들, 잊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논리에도 현혹되지 마시오. 인간과 동물은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다느니 나의 번영은 곧 너의 번영이라느니 하는 말에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오.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만 쫓을 뿐 다른 창조물 이익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소. 따라서 우리 동물들은 인간과의 투쟁을 위해 완벽한 단결심과 완벽한 동지애를 보여주어야 하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이고 모든 동물은 우리의 동지요. 바로 그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는 동안 커다란 쥐 4마리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앞발을 들어 올린 채 같이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개들이 그 쥐를 보았던 것이다. 쥐들은 번개처럼 쥐구멍으로 도망친 덕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메이저 영감은 앞발을 들어 올려 청중들을 조용히 시켰다. 메이저 영감이 말을 이었다.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해둬야 할 문제가 있어.
쥐나 토끼 같은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요, 적이요? 이 문제를 표결에 붙입시다. 자, 내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는 바요. 쥐들도 동지입니까? 투표는 즉시 실시되었고 쥐들도 동지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표를 던진 동물은 개 3마리와 고양이 해서 겨우 4마리 뿐이었는데 사실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를 모두 표를 던진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메이저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다 했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건대 인간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적개심을 품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오. 2발로 걷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적이오. 반면 4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들은 모두 우리의 친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과 투쟁하는 동안 절대로 인간들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설사 인간을 정복한 뒤에라도 그들의 악습은 절대 배워서는 안 돼요. 동물은 집에서 살아도 안 되고 침대에서 잠을 자도 안 돼요.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거래를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모든 관습은 악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물들은 절대 서로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약하든 강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모두 형제예요. 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돼요. 모든 동물은 완전히 평등합니다. 자, 동무들, 그럼 이제부터 간밤에 꾼 내 꿈 이야기로 넘어가겠소. 어떤 꿈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소. 그건 언젠가 이루어질 인간이 사라진 뒤에 이 세상에 관한 꿈이었소. 그 꿈 덕분에 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뭔가를 생각해냈다오. 오래전, 그러니까 내가 새끼 돼지였을 적에 우리 어머니와 다른 암돼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은 가락하고 첫 3마디 가사밖에 몰랐지. 나도 어렸을 때는 그 가락을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잊고 말았다오. 그런데 간밤에 내 꿈에서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른 거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심지어 노래 가사까지 기억이 났소. 옛날에는 동물들 사이에서 불려졌지만 언젠가 잊혀져 수대째 모르고 지내왔던 그 가사가 확실하오. 동무들, 이제부터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소. 나는 이제 늙어서 목소리가 거칠지만 그래도 일단 가락을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들끼리 더 잘 부를 수 있을 거요.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요. 메이저 영감은 흥흥 하고 목청부터 가다문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영감이 미리 경고한 대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못 부르는 솜씨는 아니었다. 노랫가락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로 시작되는 노래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의 오묘한 조합으로 어딘가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가사는 이랬다.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온 세계의 동물들이여, 황급빛 미래를 알리는 내 기쁜 소식을 들으라.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리니 폭군으로 군림하던 인간들은 멸망하고 영국의 기름진 평야에는 오로지 동물들만 논이게 되리라. 코에서는 콧뚜레가 사라지고 등에서는 마구가 사라지며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고 잔인한 채찍 역시 더 이상 허공을 가르지 못하리.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 토끼, 풀, 콩,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날이 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모두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 영국의 들판은 밝게 빛나고 하천의 물은 더욱 맑아지며 산들바람은 한결 달콤해지리라. 비록 그날이 오기 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 투쟁해야 하리. 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가릴 것 없이 모두 자유를 위해 헌신해야 하리.
영국의 동물들이여, 아일랜드의 동물들이여, 온 세계의 동물들이여, 잘 들으라. 그리고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를 알리는 내 이 기쁜 소식을. 노래는 동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메이저 영감이 끝까지 다 부르기도 전에 동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장 머리가 나쁜 동물들도 어느새 가락과 가사 몇 마디를 익혀 따라 불렀다. 돼지나 개처럼 영리한 동물들은 몇 분 안에 노래를 모두 외워버렸다. 그러고는 몇 번 연습을 한 끝에 마침내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하기 시작했다. 소들은 음메음메, 개들은 컹컹, 양들은 매, 말들은 힝, 오리들은 꽥꽥거렸다. 그들은 그 노래가 어찌나 좋던지 연거푸 5번을 불러 젖혔다. 방해만 받지 않았더라면 밤새 계속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떠들썩한 소리에 존스가 깼다. 존스는 농장에 여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늘 침실 한쪽 구석에 세워두는 총을 들고 나와 어둠을 향해 탕탕탕 6발을 쐈다.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자 모임은 허둥지둥 끝나고 말았다. 동물들은 자기 잠자리로 뿔뿔이 흩어졌다. 새들은 나뭇가지로 날아올랐고 동물들은 지푸라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농장은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다.